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어, 대한민국이 많이 시끄럽네요. 뭐, 검찰권 문제를 놓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했는데 그분이 취임하면서 검찰권을 절제해야 된다. 정부 여당의 바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또, 또 이런 검찰이 나오나요? 정부대로 중립하라 그랬더니 뭐예요.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권의 정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를 처음 시작한 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때 이제 6월 사태가 87년도 벌어지고 6.29 선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올림픽을 하던 해에 하기 직전에 88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처음에 잘 몰랐고 몇 번 기사를 쓰다가 여러 기사를 썼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노태우 정부도 군부 정권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도 뭐 보수 정권 그랬는데 김대중 정부도 뭐 좌파 정부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정부들은 정직했던 것 같아요. 얘가 우선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때 안기부 해외 담당하는 2차장에 김모 선생을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기자 때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때 정보기관은 잘 모를 때인데 정보기관장에는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을 가진 사람은 임명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쭉 취재해 갖고 썼는데 뭐 그분이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뭐 도와주신 건 있겠죠. 그건 좋은데 부인이 그때 미국 국적자였습니다. 그걸 썼더니 와 그때는 제가 안기부를 되게 무서워할 텐데 저에 대한 역조사가 들어오더라고요. 죽었구나. 근데 YS가 그분한테 사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언론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정확하게 보도하면 대통령도 바꾸는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기자로서 소명의식도 갖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기자로서 조금 큰 사건을 썼던 게 DJ 말기에 수지킴 사건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 수지킴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여자분하고 같이 살았던 분이 이 여자가 간첩이다 뭐 이렇게 신고를 하고 뭐 어떻게 했다가 그게 나중에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상당히 그땐 파문이 컸습니다. 그 사건을 처음 썼을 때는 뭐 정부에서 탄압하는 바도 없었고 뭐 잠잠했는데 그것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받아갖고 좀 더 다시 한번 보도하니까 폭발적으로 커져갖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전화갖고 야 이거 그 사건 자체가 전두환 정부 말기의 사건입니다. 오래된 그때도 이미 오래된 사건이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야 하고 막 저한테 물어서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더니만 제가 드린 말씀 막 건너뛰겠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자기 선배들이 한 거지만 그리고 부인을 안 하더라고요. 받아들이더라고요. 딱 한 사람 이해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적인 것들은 장세동 그 당시에 안기 부장이었는데 그건 내가 부장이었을 때 일어난 게 책임지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그 수지킴 사건을 조작을 한 거는 그 부인을 죽인 분이 그렇게 신고를 하면서 만들어졌지만 그게 허위란 거를 바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여자가 간첩인 것으로 몰아봐 했던 거는 국정원에 있는 모 국장입니다. 그렇게 발표한 것도 모 국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상당히 노려보고 있었는데 장세동 씨가 먼저 나와서 내가 책임질게 하는 바람에 장세동 씨가 그때 벌을 좀 받는 모양이었는데 어쨌든 장세동 씨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국장은 끝까지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무영 경찰청장도 뭐 신고를 무시했다 그래서 나중에 풀려나긴 했지만 조사를 받고 뭐 굉장히 몇 사람들이 DJ 말기에 그 4대 게이트 중에 하나가 되었고 큰 사건인데 저 그때 뭐 한국 기자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만큼 DJ 정부도 뭐가 언론이 딱 써서 사실이 맞으면요 조사를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YST도 그랬고요. 노태우 정부 때도 제가 오대양 사건 쓰고 뭐 하고 오대양 사건 여러분 아세요? 유병헌 씨가 개입됐다고 하는 사건인데 유병헌 씨는 세월호 사건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저는 오대양 사건하고 유병헌은 상관이 없다. 그때 검찰에서 엄청나게 몰았습니다. 오대양하고 유병헌 씨는 관계가 있다고 몰아서 결국 유죄를 줬지만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썼는데 저도 안 다치고 검찰은 검찰대로 유죄는 받아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사건은 엉터리라고 봅니다. 오대양하고 유병헌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써도 저에 대해서 뭐 어떤 탄압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 다음에 DJ 정부, 그 다음 누굽니까? 노무현 때 하도 많은 기사를 써서 뭐 이것저것 그런데 자 건너뜁시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정부입니다. 현 정부는 참 뻔뻔합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정책이 탈핵 정책입니다. 그거를 고리 1호기 영구정지식에 가서 이제 탈핵을 하겠다고 해서 아이씨 저건 아닌데 제가 원자력을 좀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탈핵 정책 발표할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한 일본 기자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 인증 뭔가 하면은 우리 문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이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죽었다라고 그때 고리 1호기 가서 연설을 하셨거든요. 저도 보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툭 건들더라고요. 저는 후쿠시마 사건 났을 때 제가 원자력을 하는 기자로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이 기자로서 소명의식 중에 하나가 일본 기자한테 질 수가 없는 건데 제가 가끔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제가 자주 다루는 일본 기자한테 물을 먹은 적이 있어요. 후쿠시마 터졌을 때 유심히 한국 신문에 나오는 거하고 일본 신문에 나온 걸 모아가지고 후쿠시마 사건을 제가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제목은 그래도 원자력이다 이렇게 달았는데 후쿠시마의 교훈. 이거를 그때만 해도 막 단편적으로 나오는 걸 다 모아서 썼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쓴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일본의 어떠한 기자도 후쿠시마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을 못 내고 일본 원자력계도 뭘 책을 못 낼 때 제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후쿠시마에서 죽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디서 죽었느냐? 쓰나미가 몰아쳤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난 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진이 났을 때 뭐가 떨어져서 쓰러진 다음에 물에 숨을 못 쉬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물에 들어왔을 때 바로 잠겨 죽은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익사체인지 뭐 어디에 만약 그런 식으로 발견됐습니다. 즉 후쿠시마의 수소폭발하고 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죠. 후쿠시마에서는 수소폭발 관련해서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던 겁니다. 이게 언제 썼는가 하면 후쿠시마 사건은 나는 그에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책이 많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 2012년에 썼네요. 그때 냈네요. 2011년에 3월 달에 후쿠시마 사건인데 한 1년 후쯤에 나온 사건입니다. 책을 냈습니다. 그때는 뭐 일본에서도 보고서가 안 나오고 우리 원자력학계에서도 보고서가 안 나오고 저 혼자 그냥 계속 이렇게 모아갖고 쓴 건데 제가 그때 딱 두 사람 죽었다고 썼습니다. 자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거는 일본 학계하고 누구도 변함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정부는 몰아붙이는 보도를 하는데 제가 후쿠시마 그 후에 한번 갔었습니다. 민간인 통제 구역까지 가가지고 뭐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뭐 흙 토양 걷는 것도 다 보고 사진도 찍고 저도 이 방사능 측정기 갖고 가서 측정하면서 갔었습니다.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데 뭐 10배 20배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안전 수치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죠. 교대로 일하고.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그날 밤 술도 잘 먹었고요. 후쿠시마 음식물 갖고 요리도 잘 해먹고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근데 계속 이 정부는 이상하게 몰아붙여요. 공포심을 자꾸 줍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1300명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 일본 기자가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책을 낸 게 탈핵 비판입니다. 이걸 쓸 때 어떤 사람들은 탄핵 비판이야
탄핵은 아니고 탈핵 비판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탄핵 비판을 쓰겠죠. 그때 제가 이 책 뒤에다가 후기처럼 쓰면서 앞으로는 탈핵 비판, 토탈핵 경문을 써야 된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하도 이 정부가 엉터리라서.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로도 주간동아의 기사에도 1300 몇 명 웃기지 마라. 그거는 그 소개를 시킨 사람들, 일본도 우리랑 똑같아서 시골에는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이제 학교나 뭐 이런 데 모셔놓고 몇 년 지내는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수의 통계입니다. 원폭으로 돌아가신 거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원폭이 아니라 수소폭발하고는. 후쿠시마 사건을 떠나서 체르노빌 사건에서 한동안 60만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체르노빌 주변에 60만 인구 사는 데가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사람이 없는 데에 줄어졌기 때문에 60만이 살려면요 거의 청주시 인구입니다. 자꾸 공포를 퍼뜨려요. 원자력 별거 아닙니다. 하나의 산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2사람 죽었다라고 하면서 썼는데 그때 그 정보를 줬던 사람이 사회수석입니다. 즉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당신이 했냐 할 때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틀렸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틀렸다 그랬어요. 그 기사 썼어요. 아 근데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 같으면 그런 사람 해임하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도 청와대 기자실에 와서 I'm sorry라고 한마디 하고 갔어요. 기자들도 그 이상 안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기자들도 이상해. 막 따져야 되는데 안 따지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정부는 이상하게 패거리 싸움을 해요. 자기네가 옳다고 믿는 것은 그걸 밀어붙이는 거지 옳고 그르면 판단을 안 해요. 정의가 없어요. 지금 검찰권 문제에 대해서 항명인이 뭐니 아니 왜 그런 걸 얘기하죠? 검찰은 중립적으로 가면 됩니다.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다. 인사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한테 행사하더라도 국민들이 5년간 위임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공정하게 사용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Not president. not 법무부 저스티스 디렉터가 아니라 미니스터가 아니라 여기서 헌법에 위임된 권력을 쓰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가거든요.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김계관이가 우리 정의용 씨가 갖고 왔던 북한에 준 메시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웃기지 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I'm sorry 하고 뭐 좀 창피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런 정권 처음 봤어요. 노무현 때도 약간은 그랬는데 그래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뭐 콱지되면 찔끔하는 게 있었어요. 이명박도 그렇고. 근데 이 정부는 뭐 이렇게 버텨요. 정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DJ 때도 있었고 YS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정부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 정부는 시인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의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보세요. KBS 사장, MBC 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공중파의 두 사장을 무슨 관영 매체라고 생각해서 턱 자기 사람 심어놓은 것부터가 엉터리죠. 물론 언론도 기업체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꾸면 눈치는 조금 봅니다. 그건 제가 쭉 보니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아니 자기 사람을 턱 해놓으면 이게 관영 매체지. 이게 노동신문 하자는 거지. 조선중앙TV 하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요. 옛날 박정희가 그랬다고 칩시다. 그거 비판한 사람이 왜 따라갑니까? 그래도 박정희는 뭐 확 찌르면은 시인을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정부는 그게 없습니다.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위기란 겁니다. 북한이 바로 그렇거든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면은 옳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검찰권 또는 남북 문제, 경제 문제. 지금 뭐 집값 잡는 것도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데 무조건 집값 잡겠다. 이념에 철도해서 와 이렇게 되면요 다 이렇게 푹 죽습니다. 이인영 씨가 뭐라 그랬지? 사회적 패권을 가진 자들을 뭐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뭐 특목고를 없애고 이렇게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가 가진 권력은 사회적 패권 아닌가? 여권에서 갖고 있는 건?
뭔가 지금 한쪽으로 경도돼 있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정권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 그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를 분명히 따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에서 후퇴합니다. 감사합니다.